여기저기 시장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네. 그러게요. 오늘은 좀 많이 아프다. 저도 많이 아프던데요. 아니 뭐 다행히 중간에 손절을 해서 최소화하긴 했지만 오늘도 완벽하게 좀 패배를 한 느낌인데 앞에 있는 잔이 질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전도체만 오르고 대충 아까 세봤잖아. 네. 몇 등주까지 있었지? 한 10등까지도 먹을 게 많더라고요. 1등 점상학과 시작하고 나서 2등 또 따라가고 3등 따라가고 4등 따라가고 5등 따라가고 계속 타고 종목 찾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10등에 원익 PN이가 있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막 4등에 오히려 상하가 닫히려고 하니까 막 5, 6등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5, 6등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7, 8등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서 원익까지 한 중간에 한 20% 넘게 오르지 않았나?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래대금 얼추 합쳐보니까 2조가 넘어. 거래대금이 2조가 넘는 상황이고 엄청난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2차 전지, 뭐 로봇, AI, 뭐 반도체만 조금 반등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하락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중국 관련주는 그래도 장중에 조금 순환매 들어왔었고 일부 바이오도 조금 들어왔고 그 외에는 다 박살이 났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여기저기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실적 발표하고 폭락하고 하한가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부품도 살벌했습니다. 특히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갔잖아. 이거 왜 하한가 간지 알아? 뭐 이슈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한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이 횡령을 했대. 70억을. 그런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70억 횡령을 해서 수익이익에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한가를 갔고 자동차 부품주가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서현이화 이 종목도 거의 마이너스 25%거든. 이 종목도 실적이 기대치 이하였다.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도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안 좋고 우리 2차전지 예전에 영상 찍었던 거 중에 반토막 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맞아요. 왔어요 이제. 그게 에코프로 BM이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48%. 네. 왜냐면 고점이 58만 4천 원인데 현재 30만 3,500원 30만 원을 이탈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초전도체 미만 아무것도 지금 아닌 시장이거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이라도 주덕형이 아닌 자니 PD의 말을 믿고 초전도체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10등주라도 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오늘 뭐 네. 손절도 했고 당연히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고 또 다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내 페이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용히 좀 입을 좀 다물고 다물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런 여기저기 지뢰밭이 되게 많다. 오늘 자동차 부품도 크게 하락했고 최근에 뭐 반도체도 별로 힘이 없는 모습이 나와줬고 로봇 쪽 오늘 레인보우 로보티스 실적 나오고 나서 오늘 끝없이 또 종가 저가 느낌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사실상 초전도체 말고는 진짜 예전에 2차전지 쏠림 때 약간 그때 느낌 보는 것 같아. 그죠. 거래대금이 다 초전도체로만 몰려가지고 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선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싹 털고 나갔잖아. 그럼 원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그래서 빠졌던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받아먹고 지금 상한가 연속 2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초전도체랑 관계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초전도체가 잘 되면 이 회사는 악재잖아. 그래서 그걸 당연히 최대주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가 변동성이라서 다 전량 매도를 한 건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주도 털고 가자. 그 정도 파워야.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요? 그거를 이제 네. 잔이 PD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초전도체는 나는 손을 놔가지고 어떻게 좀 변동사항이나 뭐 추가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어, 잔이야? 지금은 악재가 없는 게 호재인 상황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번 주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달 초부터 상온 초전도체 재현 검증에 착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현 검증 결과가 빠르면은 다음 주에 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퀀텀 연구소 측이 국제 학술지 APL 머티리얼즈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논문 심사 기간이 약 2주에서 4주 정도 예상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쯤 심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킹소뱅
실장님의 한마디, 이 퀀텀 연구소 측이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에 예정된 이 LK99와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 정리하는 그 설명회 자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번 주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하다. 다만 다음 주는 하루하루가 이제 뉴스 기사 찾아보면서 아주 피말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신성은 점상이야? 뭐 저는 계속 홀딩입니다. 지금 자니 PD는 수익률 100%가 넘어갔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킹석배님이 공중부양하고 나오는 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킹석배님이 공중부양하면서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이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바로 뚫고 그냥 날아가는 거네, 시장. 그냥 천장 그죠. 뚫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주의해야 되는 점은 당연히 최대 주주도 다 팔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실제로 초전도체가 잘 된다고 해도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그나마 신성 델타테크는 뭐 한 달이 건너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이렇게 지분 가치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완전히 그냥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야수의 우리 또 야수의 심장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이거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는 거잖아.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건 있을 거야. 이게 당연히 막 풀베팅 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저번에 2차 전지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한번 크게 맞더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우리? 네, 맞아요. 2차 전지 때 너무 소외받는 느낌이니까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발을 담궈 그치. 놓는 게 소액이라도 나 그냥 한번 뭐 마이너스 뭐 한 10%도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네. 그냥 계속 매매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초전도체에 가장 많을 것 같고 정말 무지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그래도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단타 선수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막 하고 치고 빠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경험이 없고 초보자고 빠르게 뭐 손절 대응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은 저처럼 막 이렇게 엄청 초단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그래서 네. 오히려 시장이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배의 변수가 되게 안 좋아. 일단 중국에서 부동산 이제 파산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환율도 좀 점점 오르고 있거든. 지금 거의 1336원인가? 하여튼 그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환율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미국장도 최근에 조금 추세가 꺾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를 봐도 전저점 부근까지 다 왔거든. 코스닥은 거의 전저점 살짝 이탈을 했어. 코스닥은 여기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네. 물론 반등이 살짝 나온다고 해도 최근 추세가 벌써 점점 고점을 좀 낮추는 추세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적이 되면 또 한번 수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코스피도 단기 박스권 저점 구간까지 다 왔거든. 그럼 여기서 반등 이제 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살짝 나온 척 하다가 뚫고 하락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공매도와 함께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 여기에서 당연히 반도체 섹터와 함께 다 같이 끌어올리면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120일 이동평균선도 살짝 이탈했잖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갖고 가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매매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안 보여. 그래서 초전도체밖에 안 보여. 그래서 몰리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지션을 대부분 지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오히려 오전장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네.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새로운 주도주나 테마주가 좀 나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려고. 굳이 지금 내가 경험이 많이 없고 막 그런데 막 뭐라도 일단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막 포지션 무리하게 다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좀 다음에 분명히 또 기회는 계속 돌고 돌아서 오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오늘 같은 날에 손실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초전도체 안 했으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급한 마음에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막 매매 미친 듯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살짝 컴다운 한 다음에 다시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영호이는 오늘 어떻게 했어? 저도 오늘 초전도체를 안 해가지고 조금 아팠는데 다행히 또 형 말 들으니까 조금 차분히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망하면서 천천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말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 찍는데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대외 변수도 좀 있으니까 조심하자. 차트상에서는 이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하한가가 나오는 좀 흉흉한 그런 지뢰밭이 많이 있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비하면 고점 대비 벌써 반토막이 나왔다. 그만큼 2차 전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이 식었고 초전도체도 지금 난리잖아. 근데 2차 전지가 난리가 났을 때 2차 전지 까면은 어떤 취급받았어? 거의 매국노. 그때 그냥 뭐 너 공매도 세력의 끈아풀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을 다 먹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초전도체도 약간 까면 약간 그럴 수. 근데 이것도 역사는 돌고 돕니다. 2차 전지도 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초전도체는 더 하지 않을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이제 조심하시고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좀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다음에 기회 올 때까지 저와 함께 다시 또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이가 마무리해줘. 오늘은 내가 힘이 없다. 네, 오늘도 뭐 다들 힘드셨을 텐데 천하의 주독도 힘든 시장이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